여러분, 제가 초보 때 법무사 견적을 700만원 받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적정 견적이 300만원이더라고요. 오늘 이 내용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400만원 정도의 큰 돈을 날릴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가르치는 전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단톡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 법무비를 싼지 비싼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협상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만든 고퀄리티의 양식을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이 법무비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수강생분이 문의 주셨던 그 법무사 견적 비교하는 거를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같이 화면을 보시면은 법무사 견적 비교 스프레드시트라고 해서 제가 양식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 양식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내가 받은 낙찰가액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시가표준액이라고 해서 그 아파트마다 나라에서 정한 표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건 어디서 찾아요? 제가 옆에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하나 나오고요. 거기서 주택 부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 열람을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내 주소지, 내가 낙찰받은 아파트의 주소지를 입력을 하면은 그 주소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동호수를 클릭하면은 해당 동, 해당 호수에 맞는 공동주택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가표준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표준액을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면적을 제곱미터 기준으로 넣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법무비 양식에 대해서 비교하는 걸 한번 배워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를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상단에 취득 등기비용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등기비용 카테고리를 눌러주시면은 여러분이 낙찰받은 아파트 조건에 맞게 설정하시고 거래금액, 낙찰 금액이겠죠. 그리고 시가표준액, 저희가 방금 구했던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시고 등기비용 계산하면은 각자의 계산 시기에 맞춰서 취등록세부터 법무사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줍니다. 다만 이 계산서는 정확하진 않아요. 여기서 정확하지 않다는 건 실무적으로 추가해야 되는 비용, 빼야 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그냥 정말 정석에 대한 비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해당 비용을 이 왼쪽 부동산 계산기 B열에 채웁니다.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제 인지하기 위해서 제가 노란색 음영을 쳐놨어요. 그래서 그 노란색 음영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맨 처음 이 부동산 계산기에 나와 있는 값을 통해서 이 그대로 항목 그대로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 채권이라는 건데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국민채권이라는 걸 매입을 해야 돼요. 이게 뭔지는 여러분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동산을 매입할 때 국민채권을 매입한 다음에 다시 되팔아야 된다.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매입 금액은 처음에 파악했던 이 시가표준액에 0.026을 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채권을 우리가 매입해서 되팔 때 얼마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냐, 그 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파악하는 방법은 제가 이 오른쪽 우측에 넣어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일이 계산해야 되냐? 절대 아닙니다. 사이트만 알면은 그 사이트에 다 나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종 국민주택 채권이 우리가 바로 매입했다가 파는 채권이고요. 거기서 맨 처음에 매입 대상 금액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매입 용도는 당연히 부동산 소유권 등기죠. 그 다음에 대상 물건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하시면 되고, 건물분 시가표준액, 우리가 아까 구했던 3억 3,400에 대한 금액을 입력해서 채권 매입 발행 금액을 조회하시면 868만 4천 원이 뜹니다. 이게 우리가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금액이고요. 이 채권을 다시 되팔아야죠. 그래서 그 되파는 금액까지 계산했을 때 그걸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액을 868만 4천 원인데 이게 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4,000원이니까 얘는 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객 부담 조회 탭으로 넘어가서 4,000원은 버림을 해야 된다 그랬죠. 868만 원을 발행 금액으로 넣어주시고, 조회 기간은 이건 법무사분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채권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았는지. 보통 법무사분들은 대부분 다 당일에 사서 당일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우리한테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즉시 매도 시 본인 부담금, 즉 우리가 이거를 샀다가 팔았을 때 얼마를 부담해야 되냐, 그 금액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이 계산식에 넣어주시면 된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수입 증지부터 손달료 촉탁까지는 부동산 계산기에 나와 있는 금액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무사 보수액부터 이 말소대행 수수료까지도 부동산 계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내야 될 취등록세 플러스 법무사 보수비가 최종적으로 합쳐진 금액이 나옵니다. 그게 얼마죠? 690 얼마 이렇게 나오고요. 총계 2번은 이 취등록세를 총계 1에서 뺀 금액이 총계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취등록세 부분을 뺀 거예요. 취등록세 금액은 변동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절대 바뀌지 않는 금액입니다. 왜냐? 국가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서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법무사가 청구하는 것과 그리고 이 부동산 계산기에서 나오는 게 절대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 왼쪽 편에 있는 숫자를 채운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은 법에서 정한 기준만큼 받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실무적으로 변동이 되는데 그거를 오른쪽 편 법무사한테 받은 견적서를 기준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공과금 부분과 보수액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비용 장난을 많이 쳐요. 이걸 가지고 비용을 뻥튀기 시키는 그런 장난을 많이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무사 견적서에서 받은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떻게 걸러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수강생분이 받았던 법무사 보수표를 제가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 보수표를 제가 이 왼쪽 편에 채워 넣은 겁니다. 일단 채권 자기부담 금액이라고 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보통 법무사분들은 채권 할인 및 대행료라고 해서 이 금액으로 많이 넣습니다. 또는 뭐 채권 할인료 이렇게 해서 모르겠으면 법무사분한테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이 표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소개에 수입 증지라고 해서 등기 신청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이 견적서에서는 두 번을 나눠서 부과를 했어요. 내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있던 압류, 근저당 이런 항목들을 지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또 발생하니까 그 비용들까지 더해서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 인지는 부동산 계산기에서 요율에 따라서 정한 금액이고 이 법무사 보수표에는 없습니다. 없다고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비용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총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지만 밑에 거를 다 보고 제가 총계를 어떻게 보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세, 부동산 계산기에는 없지만 법무사 보수료에는 있었고, 등본 재증명은 등본과 재증명 이런 걸 떼는 비용이에요. 발급 비용이고요. 정확한 보수 기준은 건당 3,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만 7만원 이렇게 과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용들을 체크해야 되고, 양식을 보면은 제가 옆에 이 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법무사가 준 견적서에서 부동산 계산기 금액을 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는 이 숫자가 빨간색으로 변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법무사가 과하게 청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이 빨간색 숫자들, 이런 비용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번 보수액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법무사 보수액은 이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법무사 협회에서 법무사 보수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이걸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요즘 견적서를 쭉 비교해보면은 대부분 이 공과금과 그리고 그 아래 대행료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볼게요. 보수액 부분은 현재 3,000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법무사 일당도 부동산 계산기에서는 일당을 따로 뺐지만 보통 이 일당과 교통 실비를 같이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견적서에서 보면은 교통비를 12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부동산 계산기에서 준 일당과 실비를 더하니까 12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무사 교통 실비 차이 나고 등기 신고 대행료가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아, 여기서 얘네가 수수료를 조금 더 많이 얹었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비용들도 이 말소할 때 수수료가 좀 과하게 신고됐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총계 부분을 보시면 총계 2를 항상 보시면 됩니다. 차이를 보니까 부동산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과 법무사분이 준 견적서의 차이가 약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으니 우리가 법무사분한테 얘기할 때 이러이러한 금액들을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고 좀 깎아달라고 얘기를 해야겠구나를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쉽죠? 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왜냐? 부동산 계산기열은 제가 알려드린 이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에서 그냥 값대로 그대로 채워 넣으면 돼요. 용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C열을 보시면 이거를 100% 정확하게 맞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의미가 비슷한 곳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왜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비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총계다. 어차피 우리는 이 각각의 비용을 깎는 게 아니라 그냥 총계 부분에서 깎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총계 2번을 바로 확인을 하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받은 그 낙찰가 기준으로 대비율을 뽑으시면 됩니다. 대비율이라는 게 뭐냐? 총계 2를 기준으로 법무사 비용이 낙찰가 대비 몇 프로를 차지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만 원이 낙찰가인 4억 7,1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0.44%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준을 말씀드리면 제가 수백 건을 검토했었을 때 법무사 보수료가 0.4% 정도면은 합리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0.4%의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보면은 채권 부담액, 공과금, 그리고 보수액을 더한 이 세 개의 합계가 바로 총계 2라고 보시면 되고, 총계 2의 대비율이 0.4%를 넘어갈 경우에는 비싼 편이다 라고 기준을 갖고 생각하시면은 이 법무사 견적을 봤을 때 막막하지 않고 얼마를 깎아야 될지를 바로바로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취등록세 계산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측에 법에서 정한 요율을 다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즉 4억 7,100만 원이 내가 낙찰받은 금액이고, 내가 낙찰받은 아파트의 면적이 84제곱미터잖아요. 6억 이하죠. 4억 7,100만 원이니까. 그리고 8호제곱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1.1%가 이 취등록세 소개 전체 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맞는 이 해당 열을 찾아서 이 값을 여기에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계산기에 이미 이 취등록세는 제가 변하지 않는 거라 했잖아요.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합계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무사비에 대한 기준을 제가 오늘 잡아드렸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법무사비가 높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출 조건을 여러분한테 잘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법무사분이 영업을 해야 되고 은행에 그 부가 비용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비가 비싸도 진행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을 뽑아보잖아요. 이 대출 조건과 법무사 비용을 같이 넣어서 비교했을 때 대출 조건이 너무 좋아서 법무사 비용이 다른 데보다 100만 원 더 비싸더라도 내가 벌어가는 금액이 더 클 경우, 내 수익률이 더 높을 경우는 저는 법무사 비용 신경 쓰지 않고 대출 조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이 법무사 비용에 집중하시지 말고 조금 더 큰 숲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실 때는 대출 조건과 법무사 비용을 같이 놓고 더 많은 금액을 어느 쪽에서 벌어가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수익률 표를 가지고 진행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법무사 견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정말 이 금액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를 배웠고요. 또 이 양식을 제가 드려야겠죠. 이 양식을 정말 공들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여러분의 소감을 남기면서 이 하단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단체 톡방 링크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남기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부자 친구들 카페, 네이버 카페로 가셔서 가입 인사할 때 거기에 이메일 넣어주시면은 제가 그거 보고 초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또 지식과 노하우를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